윤석열 탄핵 심판의 쟁점이 크게 5가지입니다.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첫 번째는 비상계엄의 절차적 적법성입니다. 그러니까 12.3 비상계엄이 불법적으로 선포가 됐다.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쟁점이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요. 절차의 불법성.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고령 1호입니다. 이 포고령 1호에 보면 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의 어떤 그런 불법성. 그리고 세 번째는 국회 봉쇄인데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 활동을 방해했지 않았습니까? 이거 다 봐버렸어. 진짜. 그렇죠. 이건 전 국민들이 다 봤던 그런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선관위 장악 시도입니다. 이것도 뭐 우리가 영상을 통해 다 보지 않았습니까? 네. 군대를 동원을 해서 선관위를 압수수색을 했고 마지막 5번째는 주요 인사 체포 지시인데 이건 뭐 정치인, 법조인 뭐 어지간한 분들 주요 정치인, 법조인들 체포하라는 그런 또 네. 예, 지시가 내려진 거 이것도 네. 우리가 다 확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서 네. 하나하나 정확하게 따져 보겠습니다. 자, 1번 비상계엄의 절차적 적법성. 이거는 뭐 수도 없이 우리가 했죠. 네. 국무회의 없었지. 그렇죠. 그리고 국회에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하지 않았지. 네. 이거 빼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1번은 대통령은 헌법 69조에 따라 취임하는 날 네. 헌법 준수 의무를 선서합니다. 헌법 규정을 준수해야 됩니다. 비상계엄은 77조 1항에 네. 전시 또는 사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 그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윤석열이 불만으로 하는 정치적 상황 절대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 요건에도 그렇습니다. 요건에도 맞지 않았고 절차도 맞지 않았고 89조 89조 5호 절차 중에 아까 국무회의 하나 심의. 빼먹은 게 예. 국방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서 아, 그렇지. 대통령한테 해야 아, 되는데 맞네. 한덕수는 죽어도 안 들었다고 아, 그러고 맞아. 김용현은 귓속말 했다 그러고 지금 이러고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국무회의 심의 그건 아까 그 말씀하셨고 부분 89조 5호 그리고 포고령 관련돼서는 아니 그거 예. 하나씩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가만히 좀. 뭐 그 정도로 대표적으로 예. 1번은 이제 끝났지. 헌법을 위반했다. 1번은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고. 자, 요거는 그냥 한두 개가 아니야. 위헌 1번 위헌 끝났어. 음. 자, 윤석열 탄핵 심판 쟁점 2번 포고령 1호입니다. 포고령 사진 올려주시겠습니까? 뭐 이거 수도 없이 다뤘죠. 1번부터가 그냥 위헌이죠. 스타트부터 예. 1번 소개해 주세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요거 그냥 똑 떨어지는 위헌이죠? 먼저 형식적으로 보면 포고령 명령입니다. 네. 헌법 82조에 대통령의 국법 행위는 문서로서 한다. 그 문서에는 총리와 각부 장관이 서명해야 된다. 없어요. 서명이 없습니다. 없어요. 서명이 없고 네. 내용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뭐 지방의 일체 정치 행위를 금한다라고 했는데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77조 5항 비상계엄 해제 동의 절차 정치 활동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일체 금지한다. 그러면 77조 5항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위헌적 포고령이 심지어 집행이 됐어요. 이 김봉식이가 나와갖고 이걸 얘기했어요. 맞네, 맞아요. 그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그 2차 전면 통제하신 거는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하러 국회에 들어가는 상황은 마찬가지였는데 이 포고령 1항 때문에 결국 다시 전면 통제로 돌아갔던 거죠. 포고령 1항이 말하자면 우선한다고 판단했던 거죠. 그 포고령이란 근거에 의해서 상급청의 지시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진행돼 버렸어. 위헌적 포고령이 심지어 집행이 됐어. 네. 그냥 끝났죠? 저렇게 되면 바로 전두환 판결. 전두환 판결에서 국회의 이 동의 절차를 뭐 병력, 당시 병력도 출동이 됐으니까 경찰뿐만 아니고 그러면 96도 3376 대법원 판결 내란이다. 내란이다. 또 3376. 이게 또 실행이 된 게 김용현이가 한동훈이를 고발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까먹고 있는데 맞아. 그 이유가 포고령 위반이야. 맞아. 포고령 1번을 위반했다는 거야. 정치행위 금지인데
너 왜 정치행위했어라고 네. 고발했어 실제로. 맞아요. 예. 그래놓고 헌재에서는 왜 고발했습니까? 제가요? 자, 그래서 윤석열 탄핵 심판 쟁점 1번, 2번은 이거 똑 떨어지는 위헌입니다. 깔끔합니다. 이건 뭐 더 이상 이견이 없다니까. 네. 자, 그리고 3번 국회 봉쇄요. 국회 봉쇄하는 장면은 우리가 수도 없이 봤죠.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냐? 여기 이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많은 증언과 증거가 넘쳐납니다. 대표적인 증언이 곽종근 사령관이죠. 네. 요거 힘들더라도 지겨워서 힘들 수 있어. 근데 안 지겨워요. 이게 지겨우면 안 돼. 그렇죠. 기초는 계속 시원시원하지. 기초로 돌아가야 돼. 다시 한번 곽종근 사령관의 증언 듣고 옵니다.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저한테 직접 비아폰으로 전화하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때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인원이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그때 당시의 시점에서는 도저히 그 인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자, 딱 떨어졌죠. 네. 대통령 지시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상현 1공수 여단장도 들었다라고 지시를 했고 1공수 여단장과 함께 있었던 부하들도 들었다 진술을 합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지시사항으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말했다라는 녹취가 있어. 녹취. 녹취도 검찰이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 내용이 담긴 국회의 장면 또 한번 보고 옵니다. 사령관님께서 상부 지시로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 끌어내라. 필요하면 전기를 차단해라. 이런 지시를 받았죠? 네. 00시 50분에서 01시 사이에 보안폰으로 전화하셨습니다. 화상회의를 했는데 대통령님께서 문을 부셔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말씀하셨어. 전기라도 필요하면 끊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시를 받았습니다. 군인은 상관의 중요한 지시를 받으면 기계적으로 복면복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면복창을 대통령님께서 그런 지시를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복면복창을 했는데 응 하고 약간 뭐 이렇게 주저하시는 목소리를 하면서 전화 끊으셨습니다. 제 차에서 받았기 때문에 차량에 탑승한 내부 인원들이 몇 명이 들은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에 4명이 탑승했고 차량에 있는 인원들은 다 들었을 것이다. 그럼 혹시 여기 증인 중에 차량에 탑승한 사람 혹시 있나요? 네, 작전 참모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전화가 끝날 때쯤 일대대장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일한 대통령께서 이러한 지시를 하셨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그 녹취가 돼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네, 녹취까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여단장님 진술 들으셨잖아요. 예, 네, 모두 사실이죠. 예, 사실입니다. 자, 대통령님 지시라는 그 단어는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복수의 증언 같이 계속 차에 있던. 다 쏟아지고 증거까지 있는 상황. 그렇죠. 그리고 또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역시 검찰에서 진술한 거 올려주세요. 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한 명씩 들쳤고 나오라고 해. 빨리 들어가. 아니 못 들어가는데 왜 자꾸 그러십니까? 자, 또 떨어지죠. 네. 자, 그리고 또 조성현 수방사 1경비 단장 듣고 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끝이 없다. 끝이 없어. 국회 봉쇄는 끝났지 이제. 네. 끝났지. 요거 대통령이 직접 한 거예요. 여기서 네. 한 말씀만 한 말씀 더 조금 부탁드립니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 69조에 따라 헌법 준수 의무가 있다고 했는데 그걸 다르게 해석하면 헌법 충성 의무입니다. 충성은 국가와 국민과 헌법에 충성하는 겁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동시에 행정부 수반이면서 헌법 5조 2항을 보면 국가안전보전과 국토방위에 신성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군 통수권자도 헌법에 충성해야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이 자료들은 군인들에게 국군 통수권자가 민간인이지만 국군 통수권자가 군인들에게 무장을 해서
국회 봉쇄 지시를 내린 겁니다. 네. 이 부분이 중요한데 국군 통수권자도 헌법에 반역했다는 겁니다. 통수권자도 국군 통수권자도 충성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충성 의무를 반역을 하면서 대한민국 군 체계, 지휘 체계를 문란하게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시켰다. 군형법 5조 반란 1호 우두머리 사형 여기 똑 떨어지는 겁니다. 네. 헌법 33조 공범과 신분. 네. 군인이 아닌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군인에게 이렇게 지시를 했으면 바로 그 형은 군용법의 형으로 처벌한다. 네. 내란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반란죄. 증거들이 반란입니다. 그렇습니다. 반란의 우두머리라는 걸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는 지금 탄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형사재판까지 같이 이렇게 좀 꼭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네, 꼭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 심판 쟁점 1번, 2번, 3번 국회 봉쇄까지 끝났지. 네. 이거 이견이 어떻게 있어, 맞지? 한두 개가 아니니까. 끝났지. 자, 4번. 윤석열 탄핵 심판 쟁점 4번 중앙선관위 장악 시도. 중앙선관위에 계엄군이 간 장면은 수도 없이 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오늘은 그냥 넘어가고. 자, 이 선관위의 장악을 윤석열이 직접 지시를 했다는 것만 우리가 알면 이것도 똑 떨어집니다. 이거 직접 지시. 끝나 이것도. 그런데 너무 고맙게도 윤석열이 헌재에 나와서 자백을 해줬어. 이거 진짜 너무 감사해. 자, 이거 진짜 너무 소중한 장면이거든요. 그 장면 보고 옵니다. 선관위에 좀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김용현 장관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잘했다. 아, 이거 다행이다. 훌륭해. 이거 정말 나 이것도 까먹을 뻔했네. 와, 직접 얘기를 해줬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이거 너무 중요한 거거든, 진짜. 이거 우리는 지금 헌재가 중요하단 말이야. 네. 탄핵 심판이니까 헌재에서 얘기를 했어. 눈물 날 것 같네, 나 이거. 이게 진짜 너무 감사해. 네. 똑 떨어져. 헌법 재판관들은 저 이야기 들었으면 피가 거꾸로 솟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114조 1항에 분명히 선거와 국민투표 등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두는 헌법기관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헌법기관, 선관위도 대등한 헌법기관이지 그렇습니다.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네. 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 있고 네. 그 밑에 다 임명한 그 기관이 행정기관입니다. 네. 그런데 헌법기관과 헌법기관은 그 직무에 대해서 관여하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저 선관위원장은 재판관들, 대법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형법 91조 이 헌법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하려고 했다. 네. 이게 바로 국헌 물론 목적이다.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탄핵 심판 쟁점 4번. 4번 중앙선관위 장악 시도 끝났지. 네. 이거 뭐 어떤 이견이 있어? 이거 끝났잖아. 자, 5번 주요 인사 체포 지시입니다. 네.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주요 인사 체포 지시에 대한 사실관계는 복수로 또 확인이 됩니다. 여인영에게 체포 명단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현재 밝혀진 것만 최소 3명이에요. 네. 올려주세요. 자, 요렇게 이제 세 사람입니다. 일단 홍장원 1차장의 메모는 수없이 우리가 봤죠. 네.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인데 조지호 경찰청장은 체포 명단을 여인영으로부터 받았던 거고 네. 이것보다도 현장에서 직접 윤석열에게 전화까지 받습니다. 윤석열의 전화. 그렇죠. 자, 윤석열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한번 올려주세요.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 체포해가 들어가 체포해. 체포 명단이고 뭐건 다 나발이고 현장에서 또 얘기했어 또. 설마 이거 마지막에 불법이야는 포고령? 그럼. 그거야. 네, 그래서 고발한 거예요. 김용현이가. 나왔죠. 더 이상 어떻게 해. 자, 그리고 아까 명단 받은 사람 다시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이 받았어. 네. 그래가지고 방첩사 대령들을 쫙 모았어. 거기서 또
지시를 하다랍니다. 거의 8명인가 있어요. 대령들이. 네. 근데 그 가운데 대령 4명이 나 받았다. 똑같다. 그거 검찰에 가서 진술합니다. 4명 크로스 체크? 4명이 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메모를 해. 누구누구 체포하라. 이거 검찰에 제출했어. 메모 제출했다고. 더 이상 어떻게? 그런데 개헌법 13조 올려주세요. 개헌법 13조. 개헌법 13조 소개해줘.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현행 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하면 안 돼. 그렇죠. 이게 개헌법이야. 다른 법도 아니고. 개헌법에 끝났잖아. 쟁점 5개 다 끝냈잖아. 김경호가 없어도 끝내. 김경호가 없어도. 근데 궁금한 거는 이 5개 중에 하나만 해도 탄핵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자, 요거는 이제 사실관계는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법조인 그리고 우리 의원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막 다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 더 이상의 이견도 없고 뭐 다른 얘기도 할 것도 없어. 근데 이게 탄핵에 이를 정도의 중대하냐? 요거는 감수성의 문제잖아. 자, 그거는 우리 법조인 분들이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은 헌법과 법률 위반입니다. 명백하고 중대해야 됩니다. 네. 일단은 지금 우리가 본 것은 명백하다는 것, 증거가 명백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대한 거냐? 이미 전두환이 보여줬다. 전두환이 너는 중대한 거다. 국가의 국운이, 역사가, 나라가 지금 경제가 이렇게 공두박질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중대한 사안이 아닙니까? 너무 중대하죠. 너무 중대하죠. 그래서 명백하고 중대하다. 탄핵이다. 고맙습니다. 우리 법사위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오늘 정리를 너무 잘하셨어요.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잠시 잊고 있었던 측면이 있죠. 그렇지. 우리 눈으로 다 봤고 너무 당연히 탄핵되었고 그리고 파면될 거라고 했는데 갑자기 긴장이 되고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 시점에 아니요, 긴장하고 걱정할 거 없어요. 이 내용은 너무 명확했어요. 그렇지. 라고 하는 5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신 거잖아요. 이 5가지는 누가 어떤 얘기도 걸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뭐 구속 취소 그리고 심우정이 저런 이상한 짓거리 아무리 해도 이 5가지는 흔들 수가 없죠.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도 이 5가지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 그거는. 그리고 오늘 이 매불쇼에서 한 이 내용을 딱 김경호 변호사님하고 정리한 걸 보니까 요것만 하나 보내줘도 헌법재판관들이 큰 고민하지 말고 그냥 딱 탄핵 인용 결정문 할 수 있을 것 같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늦어질까봐 늦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안에서 이거 기각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늦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이 사실 제일 큰 걱정이잖아요. 그리고 저쪽에서 지금 성조기 집회하는 것들이 뭐 4대4로 기각이다 이런 얘기 막 돌린다 그래요. 그걸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우리가 지금 헌법재판관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직위원처럼 어떻게든지 틈을 찾아내가지고 이거를 기각시키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입장에서 어떻게 결정문을 쓸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더 쉽고 재밌어요 이게. 제가 요새 밤마다 이 생각을 하거든.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을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요 5가지 지금 사실관계 확인된 거는 명확하잖아. 이건 너무 명확하잖아. 우리하고 헌법재판관이 다 같이 본 거잖아. 이건 같아. 이렇게 하고서 이거를 기각시키려면은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5가지 사실은 다 인정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써야 돼. 그렇게 써야 돼. 이건 미친놈이지. 그럼 미친놈 거지. 이걸 못 써요. 그러면 하나씩 이제 요건을 따져가면서 깬다고 해봅시다. 첫 번째, 계엄령 헌법상에 규정된 계엄 선포의 요건을 다 갖췄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 그럼 말 못하죠. 1항을 무너뜨리려면. 그러려면 이거는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라고 일단 해야 돼. 전지사변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국가 비상사태에 왜 해당하냐면 예산안을 통과시켜주지 않고 계속 탄핵을 했기 때문에 국민한테 경고해야만 하는 국가 비상사태였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국민한테 경고해서 계엄을 해야 된다는 건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쓰는 것 자체가 너무 불가능하죠. 그거는 불가능하죠. 못 써 그렇게. 그 다음에 국무총리를 거치지 않았고 국무회의도 안 열린 것 같다. 그렇지만 이거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해서
이건 안 해도 된다라고 써야 돼. 그렇게 써야 돼. 네, 근데 그거는 못 쓰잖아. 애초에 이거를 써놓은 이유가 대통령의 모든 행위는 국회의 심의를 거쳐서 아까 부서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 중요한 일을 그걸 안 거쳤다고 안 거친 게 괜찮다라고 쓸 수가 없어요. 지금 못 써. 이 번째. 직위원이 와도 못한다. 이거는 직위원도. 두 번째 포고령이 위헌이 아니다라고 해야 돼요. 이제 정치 활동을 금지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개헌법에 국회가 폐회돼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국회를 소집해야 돼요. 그러니까 폐회돼 있어도 폐회돼 있어도 소집하라는 규정이 명문 규정으로 있어. 명문 규정으로 그리고 돼 있어. 그 동안에 전두환 박정희가 계엄령을 많이 선포해 봤잖아요. 그때 포고령이 다 있었잖아. 네. 그 포고령 위반 죄로 형을 받고 그걸 재심 청구한 분들이 많아요. 그게 대법원에서 재심이 받아들여지고 재심으로 무죄가 된 판례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 포고령은 위헌이라는 게 대법원 판례로 확립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법원이 잘못한 것이다라고 써야 돼. 헌재에서 그걸 기각시키려면. 그거 어려워. 그동안에 여러 번 한 게 다 잘못이다. 세 번째, 국회를 점거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국회를 봉쇄한 적이 없다.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시민으로부터 국회를 경비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써야 돼요. 그게 윤석열 주장이니까. 그리고 국회의 의사 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단전을 한 것이다. 이렇게 써야 돼. 이게 되겠냐고요. 이게 쉽지 않은데. 그다음에 선관위를 점령하려고 하지 않았다. 일단 윤석열이가 선관위에다가 군대를 보낸 적이 있다라고 하는 걸 믿기 어렵다라고 써야 돼. 그건 안 되잖아. 자기 다 같이 들었잖아. 그리고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선관위를 점거하려고 한 적이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선관위 가서 제일 많이 했어. 일찍 가기도 했고 휴대폰도 뺐고 휴대폰 뺐었어. 서버 다 촬영하고 이런 게 다 나와버렸잖아. 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헛것을 본 것이다. CCTV가 조작됐다 이렇게 써야지. 결문을 쓰려면. 그다음에 직위원도 못해. 다섯 번째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체포하려고 한 적이 없다라고 해야 돼. 이거는 홍장원이 일단 자기 상상력에 의거해서 자기 아는 사람을 그냥 메모지에다 적은 거다. 이렇게 해야 돼요. 홍장원의 말을 절대 믿을 수 없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조지호나 방첩사 애들이 마음에 걸리잖아. 그거 안 돼. 그거는 우연한 기회에 생각이 일치했을 뿐 이 사람들은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이거는 파면 사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거기다가 지 이름을 다 쓰고 이게 주권한 뒤에도 천년 만년 남아요. 이걸 누가 할 수 있냐고. 이거 불가능하다니까. 직위원도 어렵다. 아니, 진짜 이거는 어려워. 이거는. 그런데 또 모르는 일이다.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이 모든 판단으로는 최강욱 의원님 말씀이 다 맞고 김경호 변호사님 말씀이 다 맞고 우리가 다 받고 다 알아. 그러나 윤석열은 무슨 짓을 어떻게 해낼지 모른다. 그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잠시 안일했다. 잠시 방심했다. 윤석열 하나를 뽑아내고 그 잔당들을 뽑아내는 일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네. 일제가 있었고 일제가 항복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일제가 떠나갔나? 아니 일제가 또 잔당이 남아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었고 6.25를 정리했어. 그런데 박정희 정리하고 전두환도 정리했어. 그 잔당들이 계속 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데 전두환이랑 다 떠났나? 안 떠났거든요. 네. 일본이랑 다 떠났나? 안 떠났거든요. 윤석열이 다 데리고 떠날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 높다. 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모여야 한다. 이제 하루도 빠지지 말고 1시 한밤중까지 다 모여서 맞습니다. 우리 마음을 맞습니다. 모으고 네. 몸으로 보여주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듯이 우리가 주장한 이거 5가지 너무 뻔한 거거든. 증거가 다 있거든. 텔레비로 다 나왔거든. 그리고 헌법재판관 다 보셨잖아. 라고 하는 걸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그렇죠. 자료를 넣어주고 맞아. 끊임없이 새로운 걸 넣어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라고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군 반란죄에 해당하는 것. 그러니까 새로운 게 나왔어요. 비아폰을 국방부가 갖고 있던 걸 쫙 나눠줬다라고 한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노상원 수첩이 공소장에 들어가지 않은 새로운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내용을 다시 헌법재판소의 자료로 또 계속 넣어줘야 된다. 네. 헌법재판소에는 자료를 계속 넣어주면 연구관들이 그걸 보고 올린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놓치지 말고 이 얘기를 해야 되고 오늘 국민들의 마음을 담은 이야기를 오늘 이 내용 그리고 국민이 얼마나 나왔는지 끊임없이 보도를 해서 그렇지. 귀에 들어가게 해줘야 네. 한다. 그래서 인용을 하는데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그렇지.
8인이 만장일치 그렇죠.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이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게 우리는 오늘 밤 또 모이고 내일도 모이고 빠른 시일 내에 파면 인용을 촉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진짜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최욱 씨랑 서영교 의원님이랑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다 담겨 있어요. 지금 뭘로 봐도 사실관계나 법리나 원래는 걱정을 안 해도 될 일인데 그렇죠. 또 우리가 황당한 꼴을 많이 맞습니다. 보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게 지금 제일 이제 심각한 숙제처럼 돼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최욱 씨 얘기처럼 저들이 본질을 훼손하고 과거의 기억을 훼손하면서 헷갈리게 하는 거에 절대 속지 마셔야 돼요. 그렇죠. 마치 윤석열의 행동이 파면되지 않을 정도로 가벼운 것처럼 보이기 위한 그리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논리가 가능한 것처럼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런 거를 언론이 앞서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거기에 속지 않으시는 방법은 이렇게 깨어있는 시민들이 이런 방송을 통해서 뭔가 내심으로 확신을 가지시고 더 이상 불안에 떨지 마시고 우리가 광장에 나가서 혹은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의 의견을 표출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을 앞세워서 국민의 뜻이 추호도 흔들림 없이 확고하다. 그리고 니들이 만약에 국민의 뜻을 배신한다면 너네는 대한민국에서 함께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됩니다.